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파편적인 기록만 전해지는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베일에 감추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고구려의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뜻입니다. 중국 측 기록 삼국지에는 본래 고구려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는데 점차 미약해져 계류부가 대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 세력이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해 세운 조직은 계류부였는데요. 즉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이미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계류부를 세운 것인데요. 고구려는 주몽 훨씬 이전부터 압록강 너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몽의 후계입니다. 주몽 제위 말기 부여로부터 자기 아들 유리가 이끄는 2차 부여 유이민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몽에게는 졸본 토착 부족의 여인 소선호와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소선호는 결혼 이전에 과부였고 이미 비루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몽은 양아들보다는 친아들이 그리고 졸본 토착 세력보다는 자기처럼 부여에서 온 세력을 후계로 지목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했죠. 신화 속에는 이 과정이 매우 평화롭지만 소선호가 바보도 아니고 어렵게 이룩한 계류부를 아무 말 없이 양보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유리의 부여 세력과 소선호의 졸본 토착 세력이 경쟁하다가 유리가 승리하고 밀린 소선호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고구려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세력이 경쟁하였다라는 명백한 기록은 없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소선호가 고구려를 이탈해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는지는 설득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의 상대입니다. 유리왕은 부여라는 외지인 출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류부에 이어 고구려의 두 번째 부족이었던 연노부의 부족장 딸 송씨를 첫째 왕비로 들였습니다. 정략교례긴 했으나 송씨 왕비와 금슬이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송씨 왕비는 일찍 사망했는데요. 이후 유리는 계비 2명 화희와 치희를 들였습니다. 화희는 골천 출신, 치희는 한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화희가 치희를 모욕하자 치희는 한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리가 말리려고 했지만 치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꾀꼬리 암수 2마리가 정답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는 황조가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하죠. 기존 해석에는 황조가의 상대가 떠나간 치희를 떠올리며 유리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희가 중국 한나라 출신이라는 건 외교적 목적이었고 오히려 화희와 치희의 싸움에 지친 유리가 떠나간 치희보다는 사별한 첫째 아내 송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황조가를 지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다음은 고구려에 인접해 있던 국가 낙랑국에 있었다던 자명고와 자명각입니다. 자명고와 자명각은 적군이 낙랑국에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려 경고를 해주었던 북거 나팔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설화 속 신물인 자명고와 자명각의 정체가 실제로는 무엇이었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낙랑국과 낙랑군의 관계입니다. 고구려의 3대왕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정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 호동왕자와 낙랑국 왕 최리의 딸 낙랑공주를 혼인시켰습니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숴달라 했고 사랑의 눈먼 낙랑공주는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수었습니다. 결국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멸망시키고 낙랑국 왕 최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딸을 죽였는데요. 대무신왕이 멸망시킨 이 낙랑국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당시 한반도 평안남도 부근에는 낙랑군이라고 중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간접 통치를 위해 설치하였던 중국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낙랑국과 낙랑군이 같은 개념인가를 두고 두 주장이 팽팽히 부딪힙니다. 같다고 보는 주장은 중국 후한의 황제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하러 왔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혹은 외교 사신단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찌됐든 한반도의 일에 후한의 황제가 간섭하려 한다는 건 본인들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같지 않다고 보는 쪽은 낙랑국이 중국 소속의 행정구역이라면 어떻게 왕을 칭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공식적으로 이보다 300년은 흐른 뒤에 없어지거든요. 낙랑국과 낙랑군의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리가 호동왕자를 처음 봤을 때 당신은 북쪽 국가 왕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어본 걸로 봐서는 확실한 건 낙랑국의 위치는 고구려보다는 남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호동왕자의 죽음입니다. 호동왕자의 친어머니는 일찍 죽고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 계모에게도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계모는 자기 친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호동왕자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대무신왕에게 모함합니다. 호동왕자는 모함임에도 굳이 해명하지 않았는데 신하 한 명이 왜 해명하지 않냐고 하자 호동왕자는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요 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는가 라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호동왕자는 삶의 환멸을 느끼고 미련을 버린 상태였다는 건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모의 지나친 정치적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낙랑공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5대왕 모본왕의 최후에 관해서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모본왕이 갈수록 난폭해져 갔으며 사람들을 깔보고 충신들을 죽이는 폭군으로 변해갔다고 하는데, 정작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베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본왕의 폭정에 참다 못한 두로가 모본왕을 살해했는데 이후 왕을 죽인 두로의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모본왕의 폭정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짙고 아마 쿠데타를 통해 폐위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대왕 태조왕의 등급 관련입니다. 왜 6대왕에게 국가의 시조에게나 붙여주는 태조라는 명칭이 붙여졌는가는 의미심장한데, 6대왕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태조왕 이전까지는 고씨가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2대 유리왕에서부터 5대 모본왕까지는 성씨가 해씨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몽의 성이 고씨냐 해씨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대왕 모본왕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생각해본다면은 주몽의 집기는 5대왕에서 끊겼고 태조왕 때부터 고씨가 정변을 통해 게르부를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후대에 정변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주몽에게도 고씨를 부여하는 바람에 주몽의 성씨가 기록마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왕족 발기의 반란입니다. 발기는 사람 이름인데요, 후대왕 고국 천왕의 형입니다. 자신이 아닌 동생 고국 천왕이 즉위하자 불만을 품은 발기는 연노부 인원 3만여 명과 고구려를 나와 요동 군벌과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실패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지만 문제는 발기의 반란 기사가 중복된다는 겁니다. 고국 천왕은 아들이 없어서 동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는데, 고구려의 결혼 풍습상 형사 취수죄로 고국 천왕의 아내 우씨가 동생들 중 한 명과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첫째 동생 발기는 우씨를 박대하고 둘째 동생 연우는 우씨를 환대하자 우씨는 연우와 혼인해 연우가 10대왕 산상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생 발기는 연노부와 고구려를 떠나 요동 군벌과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이 또 나오죠. 고국 천왕의 형으로도 나오고 동생으로도 나오는 발기는 동생으로 보이며 고국 천왕 등극에 있었던 발기의 반란은 중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기의 반란을 도운 요동 군벌 공손씨는 바로 공손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공손강은 이 산상왕 때 인물이며 고국 천왕이 이제 막 등극했을 때는 굳이 연노부가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국 천왕 재위기에 연노부가 크게 숙청되어 재산을 거의 다 몰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국 천왕 재위 말기라면은 연노부가 충분히 반란을 일으켰을 만하죠. 고구려 왕들 가운데 왕호에 무슨 천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국 천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미천왕 등 말이죠. 이 중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은 방위명을 또 가리킵니다. 이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 천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사성을 찾자면 고구려의 5부족 중에 이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전노부에 노자가 들어가는데 이는 한자 내천의 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호에 들어가는 천자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비슷한 예시로 고국이 들어가는 왕호가 있는데요, 고국천왕, 고국원왕, 고국야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국이란 지명을 뜻하는 듯하고 그들이 사후에 매장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고구려 왕들의 왕호는 그들이 매장된 장소를 가리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림왕도 묻힌 곳이 소수림이라고 해서 소수림왕이죠. 물론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13년과 314년 15대 왕 미천왕 때 평안도 황해도의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하고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중국식 문화였던 고분벽화 무덤이 고구려에 전파됐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 중 가장 오래된 고분벽화는 안악 3호분입니다. 고분에는 피장저로 추정되는 동수라는 인물의 묵서명이 적혀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이 동수 본인이라는 설, 미천왕이라는 설, 미천왕의 아들인 고국원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을 태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광개토 태왕 한 명만을 가리키는 줄 알았으나 여러 금성문을 확인해보니 한 명이 아닌 고구려 왕의 칭호였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언제부터 태왕이란 칭호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천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설, 광개토 태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설이 있죠. 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광개토 대왕 른비에는 유난히 묘사가 화려하고 전적을 치켜 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407년 광개토 대왕이 5만의 병력으로 적군과 싸워 적군을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으며 도획한 갑옷이 1만여 벌이며 그 밖의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거대한 승리를 거둔 적이 어떤 나라인지가 적혀있질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 때의 주적은 백제와 후연이라 둘 중 하나일 텐데 이미 백제의 아신왕은 몇 번이고 광개토 대왕을 공격했다가 실패했으며 404년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도 실패하여 백제에는 더 이상 대규모 군대를 이끌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407년 후연이 내분으로 멸망했다는 기록에 의거하면 이 승리를 거둔 적은 후연일 수는 있지만 광개토 대왕 릉비에는 광개토 대왕의 전쟁들 중 백제와의 싸움만 적어놓았을 뿐 후연과의 전쟁은 전부 누락시켜놨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대 왕 장수왕의 무덤 장군총입니다. 고구려 돌무지 무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무덤이며 동양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장군총은 국내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내성 일파 귀족들도 숙청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장수왕 때는 고분벽화 양식도 발전하여 이제 고구려 고유의 양식이 발달할 때였는데 왜 그 무덤이 다시 국내성에 만들어졌는지 의문이죠. 22대왕 안자왕은 고구려 전성기의 마지막이자 쇠퇴기의 시작점에 있는 왕입니다. 이때쯤이면 고구려 내 국내성파와 평양파 귀족들의 내분이 극심해질 때인데 일본 측 기록에는 안장왕이 피살되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워낙 위작이 많은 일본 측 기록이라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일본 측 기록인데 23대왕 안원왕 때는 추군과 세군이 내전을 벌여 사상자가 2,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추군과 세군이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국내 성파와 평양파 귀족들 간의 내분이 정점을 찍었을 때라 맥락상 납득이 가는 내전이며 두 세력 간의 내전으로 해석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25대왕 평원왕 때 등용되었던 바보 온달입니다. 평원왕은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출신을 따지지 않은 군부를 육성했는데 이때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화석에서 온달이 못생긴 얼굴에 바보의 천민으로 나오는 건 신분이 천민까지는 아니어도 출신이 귀족은 아니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렇다면 온달은 어떤 출신이길래 그의 인간 승리가 설화로 전해질까 해석이 분분하죠. 온달이 외국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설화 속 못생겼다는 설정은 고구려인과는 너무 다른 외형이었으며 중국 측 기록에는 소구드인들 왕실의 성씨가 온씨였다는 기록 때문에 온달은 서역계 소구드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26대왕 영양왕 때 활약한 우리 한민족의 영웅 을지문덕의 정체도 의문투성입니다. 한국전쟁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을 이룬 을지문덕 장군은 그야말로 역사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살수대첩 전후 기록이 아예 전무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안타까울 따름이죠. 더 안타까운 건 안시성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 당나라군을 무찌른 안시성 성주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때 민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다음은 연개소문의 이름입니다. 중국 측 기록과 삼국사기에는 천개소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는 당나라 건국자 이름이 이연이라 이 연자를 피휘하기 위해 중국에서 일부러 바꾸어 버렸다는 설이 가장 정설이지만 연개소문의 연자가 연못 혹은 샘을 뜻하는데 샘은 한자라면 또 천이기도 하죠. 성 말고 이름도 일본 측 기록 그리고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 묘지명에 개소문이 아니라 개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개소문과 개금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최고관직인 망리지에 대한 명칭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고구려 초기 때까지 고구려 최고관직 명칭은 대대로였으나 고구려 후기에는 망리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명칭이 대망리지, 태망리지, 태백망리지 등 다양합니다. 이 명칭들이 다 같은 명칭인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연남생 묘지명과 연남산 묘지명에는 그들의 증조할아버지인 연자유, 할아버지 연태조가 모두 망리지를 역임했다고 나오는데 연씨 집안에서 세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코리아나 한국으로 안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몽골입니다. 몽골어로 우리나라는 솔론고인데요. 현재 내몽골 자치구에는 솔론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 일부가 몽골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이 솔론족의 시조라는 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중국 남쪽 지방의 소수민족 중 묘족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설도 있습니다. 역사 속 묘족의 등장 시점이 고구려 멸망 이후이며 묘족에는 고구려 결혼 풍습인 형사취수제 그리고 복식상의 유사성도 보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4만 호를 양쯔강 이남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